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이제 배우게 될 내용은요, 캔들과 그리고 거래량에 관한 내용이 되겠고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고수들의 차트는 이제, 쓸데없는 거 많이 없고, 그죠? 그냥 캔들이랑 이제 거래량,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심리, 그리고 선 몇 개 정도, 이런 식으로만 보고 이제 매매를 한다. 그리고 굳이 이제 엄청나게 복잡한 MACD 다른 지표들 볼 필요도 없이 그냥 요 정도죠. 요 정도만 보고도 이제 대충 느낌으로 가지고 어디 들어갈지 어디 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목 자체는 이제 고수는 이제 캔들과 거래량을 본다. 거래량과 캔들을 본다. 캔들만 본다라고 하려다가 이제 캔들만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죠? 분명히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다른 요소들도 참고할 것이고 전체적인 어떤 선들도 볼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에는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이 캔들들, 그 다음에 캔디가 동시에 그 캔들에 깃들어 있는 이 거래량들, 그죠? 요 두 가지를 보면은 이제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캔들과 거래량 강이지만 결국에는 이제 매물대라고 할 수 있는 매물대를 이제 분석하는 매물대 분석 강의도 되겠고요. 그죠? 캔들, 그 다음에 매물대, 매물대라는 게 결국에는 수평적인 저항과 지지를 이제 나타낸 거기 때문에 이 저항과 지지, 그리고 중요한 게 거래량이에요. 우리가 이제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정확한 어떤 일반화된 이론도 없고, 그러니까 선물 거래에서 이제 좀 활용도가 있게끔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분석했던 이제 거래량도 많이 없고,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보면 이제 버프 도르마이어의 거래량 투자라에 대한 내용, 이 책 외에 특별한 어떤 거래량에 대한 분석 자료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 책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다루는 게 어떤 이제 패턴과 구조 내에서 이제 형성되고 있는 전반적인 큰 흐름에 대한 부분, 가령 이제 상승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간에 벌써 다 올라갔다가 그게 다다르게 됐을 때 이 언저리에서 결국에는 전체적인 어떤 매수 고량이 줄어들기도 하고 패턴이 다 달라요. 그죠? 그리고 이 임펄스의 이제 패턴에 따라 다른데 이제 그거가 관계없이 이제 파동과 연관없이 그냥 일반화 시켜가지고 가장 큰 이제 상승의 이제 정점에 이뤘을 때 거래량이 트기도 한다. 그 다음에 하락이 접어들면 이제 전체적인 거래량이 줄어들긴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설하기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이제 파동에 따라서 이게 만약에 3파 연장이나 5파 연장 임펄스가 아니라면은 오히려 이제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경향이 보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번 올해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강의들은 전부 다 이제 파동과 연관 지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관점이에요. 독립적으로 일반화된 어떤 개별적인 개념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제 파동과 연관 지어서 이제 각각의 이제 파동의 이제 유형별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올라가는 추세라면 결국에 뭐라 했죠? 플러스 오죠, 플러스. 임펄스라고 하는 오해 구조를 만들어내면 있어서 이런 식의 임펄스를 가지고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임펄스를 만들어가지고 상승 추세의 첫 추세를 만들어내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5파 연장으로 만약에 임펄스를 만들어내는 경우,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각각의 깃들어 있는 각각의 진행된 파동을 임펄스라고 하는 파동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있어서 거래량의 추이가 여기와 같을 수가 있나요? 똑같은 상승 추세장이지만은 상승의 극에 다다른 위치는 이때는 여기가 극에 다다른 거고, 이때는 여기고, 이때는 여기가 될 거 아니에요. 각각의 임펄스 파형에 따라서 결국엔 거래량이 형성되는 모양도 전혀 다를 것이고, 그 다음에 이후에 나오게 된 조정 파동도 이 조정 파동 자체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수렴하는 형태의 미달형, 이중 미달형 WX로 가는 경우에 이 거래량에 주의하고, 그 다음에 이 지그재그 형태로 떨어지는 이러한 형태의 조정 파동 형태, 그죠? 그 거래량의 모습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일반화시킬 것이 아니라 각각의 파형에 맞춰 가지고 거래량과 그 다음에 이제 캔들을 분석하는 방법을 같이 배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내용 뭐냐면 일반화시켜서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상승의 극에 다다르면은 그 이후부터는 이제 매수량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내용이에요. 맞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팔기 시작하고 사는 이제 관심도가 떨어지기도 하고 고량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지만은 우리가 그걸 일반화시켜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세부적인 파동으로 매매해 나감에 있어서 결국에는 각각의 파형, 상승 추세라면은 파형에 맞춰서 각각의 파형에 맞춰 가지고 각각의 거래량과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추이를 분석해서 매매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거래량도 파형에 따라서 유형화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현물에서 사용하는 거래량하고 선물에서 사용하는 거래량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가령 선물 거래를 하다 보면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가령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서 그죠? 누가 봐도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호가를 보면은 누군가 갑자기 뭐 100만 개, 200만 개 이렇게 물량을 여기서 받아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 표현되기를 갑자기 누가 긁으면 뭐죠? 양봉으로 표현돼요. 짧은 단위 봤을 때 이렇게 양봉으로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표현된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게 누가 매수를 받았냐? 그죠? 쓰는 방법이 다르다고. 선물 거래는 뭐죠? 여기 매수를 받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서 뭐 100만 개의 어떤 매수를 받았다 싶시다. 이 라인대에서. 그리고 가격이 떨어져 버린 거야. 그죠? 그럼 이 매수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여러분이 만약 이 가격에 1,000원이라는 가격에 뭐 100만 개 매수를 받았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하면 자기 그 본전에다가 그냥 그대로 걸어두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샀던 걸 그냥 그대로 본전에 걸어두면 매도벽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매도벽이 그대로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항벽을 만드는 거예요. 선물거래에서는 이런 양봉이 보통 일반적으로 추세가 살아있을 때는 양봉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매수 심리가 살아나기 때문에 계속 매수를 받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내려갈 때 나오는 양봉들은 항상 조심해야 되고 가장 이제 파동의 끝점, 오파 끝점에서 나오게 된 양봉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양봉도 있단 말이에요. 양봉이라고 다 매수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죠? 양봉은 분명히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는 매수를 상징하고 추세를 지속하는 것을 상징하지만은 이게 어떤 특정 라인을 깨거나 혹은 파동의 끝점에서 나오게 된 양봉들은 말 그대로 끝이 날리거나 이제 추세가 바뀔 수 있는 양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양봉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양봉이라고 해서 그냥 매수를 받았다. 누가 매수를 받았네? 이게 아니에요, 절대로. 실질적으로는 형태를 양봉을 만들었지, 자기들의,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들이 어떤 매도 물량이 있으면은, 그거를 자기들이 끄어가지고, 그죠? 실질적으로 팔았던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양봉을 마감시켜서 최고 좀 찍게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뒷부분에서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선물거래에서의 거래량 쓰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뭐, 거래량은 이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은, 거래량도 페이크가 있어요. 심지어, 거래량도 페이크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캔들도 페이크도 많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순수하게 독립적으로 하나만 봐가지고 거래량도 순수하게 딴 거 안 보고 거래량만 보면은 분명히 한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거래량에 대한 것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법, 그 다음에 거래량이 사용되는 이제 유형들, 그 다음에 임펄스라든지 조종 파동에 맞춰가지고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캔들 강의. 이 캔들도 이제 굉장히 명칭도 많고 다양하잖아요, 그죠? 그 많고 많은 캔들을 다 외워야 되냐? 그게 아니라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캔들이 뭐냐면은 뭐죠? 결국에는 이제 변곡, 그러니까 추세를 전환시키는 전환 캔들이라고 하죠. 방향을 바꾸려는 이 캔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몇몇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 위주로 포커스를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캔들이 뜨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떴을 때 진입을 결정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잘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매수를 받았어요. 여기서 매수를 받고 추세가 좀 올라간 추세야. 그죠? 여러분 팔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팔려면은 이제 뭔가, 잠시만요. 팔 때 여기 홀딩하고 있다가 어떤 뭔가 이제 거대한 이제 이거 뭔가 팔았다 던졌다라는 느낌이 날 만한 무언가 등장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약간 움찔하면서 팔아야 되나? 혹은 등장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숏을 한번 들어가 볼까? 포지션 얻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들 만한
캔들 또는 어떤 현상들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현상은 이제 뭐 끝점의 감각이라든지 현상에 대해서 배웠고 그때는 그죠? 또 다시 한번 다르긴 하겠지만은 어떤 현상을 보고 이거 익절해야겠다 숏 들어가 볼까 이런 마음이 들게끔 하는 그런 캔들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거 거리 아니면 거리량을 보든지 아니면 여기 깃들어 있는 거리량 보면서 이거 팔아야겠다는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 나가는 거예요, 그죠? 추세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캔들 또는 현상, 바로 현상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현상이 캐치, 감각이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매매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왜 들어간지 뭐 보고 이거 끝 아닌가라는 지금 숏이다 이렇게 딱 들어간 사람 있잖아요, 그죠? 뭘 보고 들어갔을까? 도대체 어떤 현상, 어떤 걸 보고 들어갔을까에 대한 부분을 이제 다루게 될 거예요, 이것도. 거의 대부분 캔들과 거래량 아니면 특정 현상들을 보면서 들어가는 게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이제 실제 매매하는 사람들 설명 안 해주죠. 왜 들어간지에 대한 부분은 그냥 이거 은한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자기가 느낌 가진 거는 자기가 과거에 어떤 이런 현상들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을 정리해드린 것이 이 강의 목표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서 뭐죠? 추세 변곡 캔들이란 게 우리가 만약에 숏 타점을 들어갈지 혹은 롱을 익질할지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고, 혹은 조정 끝냈어요. 조정 끝냈으면 뭐죠? 이제 추세를 바꾸려는, 내려가려는 조정에 대한 추세를 바꾸려는 어떤 캔들이 들 거 아니야. 이거 되돌림 끝났다, 이거 조정 끝났다, 이제 매수 받자에 대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야. 결국에 뭐냐면 이 방향을 바꿀 때에 나오게 되는 캔들이나 현상들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특정 현상들, 맞죠? 결국 우리가 들어갈 때 되돌림에 매수를 받든지 추세에서, 혹은 영매매 하든지 이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추세가 바뀔 때에 숏을 치든지, 아니면 추세를 따라갈 때 되돌림 끝점에서 조정 끝냈을 때 턴으로 바꿔가지고 올라갈 때 이때 매수를 받든지, 결국엔 다 방향을 바꾸는 캔들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외엔 대부분 추세를 지속하는 캔들일 거고, 그래서 저런 캔들들을 캐치하는 능력을 가진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배워 나가볼 생각이란 거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매물대에 대한 분석에 대한 분석.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양한 어떤 지표들이 있을 거 아니야. 가령 뭐 이평선, 뭐 RSI, 볼린저 밴드, MACD. 근데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어떤 실질적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계산값들이 나왔을 때 그걸 또 계산을 해서 나왔던 지표들의 결과물이에요. 굉장히 후행적이고 굉장히 느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수학적으로는 존재하지만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것들이 베이스가 되는 게 뭐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뭐 주식이라는 상품을, 어떤 주식을 100원에 얼마만큼의 물량 100개만큼 샀다에 대한 표현이 캔들하고 특정 시간에 개수. 실제로 존재하는 건 뭐죠? 우리가 시간, 그 다음에 거래량, 개수, 주식 개수, 맞죠? 개수. 그 다음 뭐죠? 가격. 가격이 결국에는 얼마에 대한 표현이니까 이제 차트상으로 보면 캔들로 표현되겠죠, 그죠? 압축되겠죠, 캔들로. 이게 다예요. 실질적으로는 가격과 거래량과 시간, 이것들에 의해서 이제 이것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이고, 이것들에 의해서 다양한 지표들이, 우리가 이제 이평선이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가격 평균선이기 때문에 또 평균이라는 이제 산수 평균을 낸 다음에 결과물로 나온 거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 선들이 존재하는 선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가상의 이제 선을 그어놓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보시 들어온다든지 사람들이 사고 팔거나 하는 이제 심리가 반영되거나 실질적인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거나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나는 이제 뭐 이평선 그런 거 안 보고 뭐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이제 이런 캔들과 거래량 이것만 본다는 거야. 이것만 봐도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은, 그리고 이것들이 만들어내온 물량들, 여기서 행보하면서 쌓였던 물량들, 매물대에 대한 분석들, 여기서 만약에 떨어지면 어디 매수 받을까? 안 봐도 이제 이거는 배우신 분은 당연히 어디 매수 받아요. 여기랑 여기서 매수 받겠죠. 여기서, 맞죠? 당연히 떨어지면 여기서 매수 받으려 할 거예요. 그죠? 올라오면 숏 어디서 쳐요? 여기서 숏 치겠죠. 또 올라온 사람들은 여기서. 그러니까 이것만 봐보도 중요한 큰 타점들, 큰 타점을 볼 수 있다는 건 세부적인 타점도 봐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다른 지표도 필요 없이 이런저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이 트렌드 라인도 그죠? 안 봐도 이렇게 어떻게 돼요? 튀어 오른다고 해도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결국에 상승 그림일 것이고,
맞죠? 이 지속성 여부에 대해서는 이게 임펄스라는 관점이 있으면은 이거 조정 된다면 올라가겠다. 이런 관점이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선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것들, 타점을 찾아낼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오지 않아도 중요한 라인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가장 기본이죠. 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예비 분석을 통해서 중요한 어떤 지지 라인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것만 가지고 중요한 지지를 찾을 수 있나요? 만약에 떨어졌다. 어디서 매도할 것인가? 뭐 그냥 일반화돼서 일반화 시켜가지고는 단순하게 어떤 피보나치를 잡아가지고 피보나치 라인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겠죠. 근데 피보나치라는 것도 만약에 매물대에 대한 분석이 없으면 유효성이 굉장히 낮아진 이제 매물 방식이기 때문에 항상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매물대, 캔들, 누가 이 가격대에서 사고 팔았냐에 대한 결과물들이 캔들과 거래량을 표현된 거기 때문에 매물대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캔들과 거래량을 분석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그게 우리가 수평적인 저항 지지라고 하죠. 일반적인 수평 저항 지지를 이제 저는 이제 매물대라고 하는 거예요. 뭐 오더 블록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를 분석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을 또 다루게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딴 거 뭐 지표 아무것도 안 켜도 돼요. 이것만 가지고도 타점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떨어지면은 여기 떨어지면 어디 매수 받으면 돼요? 여러분 어디 매수 받는데 한번 떨어졌을 때 당연히 여기서 일단 매수 받으면 되겠죠. 여기서 1차적으로 매수가 한번 들어올 거예요. 26.5에서 이 정도 가서 안 봐도 여기 타점 여기 한번 들어가면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타점이 되겠죠. 올라오면 당연히 이건 이 타점 1번에서 배웠죠. 시가 여기서 요 사이 여기서 무조건 조치면 되는 거고 매우 간단한 자리죠. 근데 이건 굉장히 큰 자리고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좀 난이를 좀 낮춰가지고 1시간 사이클에서 봅시다. 1시간 사이클에서 보세요. 이렇게 올라갔을 때 여기 매물대 굉장히 약하죠. 맞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갭에 대한 부분도 다를 거예요. 갭을 가지고 올라가면 갭을 가지고 떨어져요. 매물대 실질적으로 쌓이는 위치가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요 사이에 쌓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갭을 이제 매물대 없이 올라서 매물대 없이 떨어지고 만약에 파친다면은 이 라인대에서 파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라인대. 그리고 이걸 좀 더 세분화 시키면은 이제 좀 더 낮은 단위 보면 되겠죠. 이게 매물대 분석하는 법이었죠. 그래서 어디냐? 그럼 이 매물대요. 보통 이제 매물대 분석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박스라고 하는 하나의 단위가 형성되는데 이것도 다 다를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1차적으로 상단이고 2차적으로는 중심값. 이게 중심값이죠. 그래서 중심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중심까지 와요. 보시면 이 중심에서 매물대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올라갈 것 같네요. 왜냐면은 이제 파동상 이제 미달령을 찍었고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단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뭐죠? 요 라인을 뚫어주는 반등 파동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매물대를 분석하면은 특별한 어떤 이제 복잡한 지표 같은 것들을 몰라도 우리가 타점을 설정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유용한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요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 이제 정규 강의에서 이제 스텝별로 보시면은 다 나와 있죠. 그죠? 거래량 강의, 그 다음에 저항지지 강의, 그것들을 이제 올해 이제 파동과 연관 지어가지고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아마 다시 한번 배워두시면은 분명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이해하시겠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봅시다. 이렇게 큰 거래량이 뜨면은 이게 뭐죠? 누가 던졌다. 이거 숏이다. 이게 절대 아니에요. 선물에서는 파동의 끝점에서 오히려 가장 큰 거래량이 뜨고 가장 큰 음봉이 뜰 수도 있어요. 조정의 끝점에서. 그죠? 요것들도 배울 거예요. 그죠? 거래량을 빨간색이기 때문에 던졌기 때문에 이제 이거 숏 쳐야 된다.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파동의 끝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캔들 밑꼬리 양봉이라고 하는 이건 정말 중요한 캔들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첫 번째 시간 배우기 바로 이 밑꼬리 양봉과 윗꼬리 음봉에 대한 부분을 다룰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신뢰도가 커요. 비트코인에서는 신뢰도가 정말 큰 이제 캔들이 뭐냐면은 밑꼬리 양봉하고 밑꼬리 음봉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일단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거는 이제 우리가 배워나갈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이제 개관을 해드린 거고 우리가 이제 카페 보시면은 업로드해드렸던 기본적인 내용을 한 번씩 봐주시고 이제 요걸 들으신 게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들어보시고 캔들 강의랑 거래량 강의 한번 그 저항지지, 수평 저항지지를 한번 들어보신 다음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이제 보수는 명칭은 캔들과 거래량을 본다. 요걸 통해서 배울 내용들은 이제 캔들 강의, 그 다음에 거래량 강의, 그 다음에 이제 수평 저항 지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매물대를 분석하는 방법. 이것들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진입에 대한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잡고 아니면 미리 분석해서 중요한 이제 라인대를 이제 미리 이제 분석해서 진입할지 말지를 결정 그때 들어왔을 때 보면 되는 거고, 해둬서 타점을 잡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실전을 매매할 때 진입 타이밍과 그 다음에 진입 타점에 대한 부분을 결국에는 찾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가령 지금 아직 오지 않았지만은 가령 내가 숏을 잡을지 롱을 잡을지에 대한 부분, 만약에 여기서 더 올라갔을 때 나는 더 올라갔다고 치면 어디서 숏을 대기할 것인가, 혹은 여기서 더 올라갔다가 올라간다면 떨어질 때 롱을 잡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다루도록 해보겠습니다. 각각은 아마 이제 캔들 지금 이제 다룬 이제 강의에서는 제일 중요한 꼭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 위주로 다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요거 끝나고 추후에 다룰 건 이제 캔들의 이제 기본 A to Z라 해서 그냥 백과사전 식으로 나와 있는 모든 캔들들에 대한 부분도 다 다룰 거예요. 이것들도 뭐 참고해 두시면 되겠지만은 뭐 명칭이고 알아봤자, 근데 뭐 알아봤자라기보다는 알고 있으면 나쁘지 않겠지만은 정말 중요한 캔들들은 제가 생각해봤을 때는 한 10개도 안 돼요. 한 7개, 6개 이 정도만 알면 된단 말이에요. 거래량 패턴들도 요것들 위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